자, 봉투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양봉 마감했어요.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장중에 2100선을 회복했다가 결국은 이탈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양봉 마감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폭 조정을 받은 후에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21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탄력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고요. 장중에 강한 흐름이 나왔던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 역시 그 장중에 대형주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대형주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으면은 지수가 더 탄력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강하면서 지수에는 조금 불리한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상승 양봉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 흐름을 보였었죠. 결국 121선을 회복했고요. 장중에 탄력도 좋았는데요. 초반부터 흐름이 강했습니다. 상승 출발하고 그대로 쭉 상승하는 흐름이었어요. 코스닥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전부 약했습니다. 특히 대형주가 강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역시 추세적으로 좋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추세까지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어쨌든 최근에 이런 그 등락의 결과를 보면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역시 코스닥이 탄력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상승할 때는 결국은 코스닥이 늦게 발동이 걸리지만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훨씬 더 강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늦게 하락을 시작하지만 결국은 더 크게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더 강한 탄력을 보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의 어떤 수급,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 그런 것들이 지수의 흐름을 결정하죠. 그리고 지수가 좋지 않거나 또 상승할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게 해주거나 또 그런 그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대형주들이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의 어떤 그 편차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시장에 등락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훨씬 더 등락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크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등락의 원인을 보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강세가 원인이에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약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가 강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장중에 강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장중에 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초반부터 조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역시 그 대형주가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지수가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이 대형주가 강하게 반등이 나온 데에는 전반적인 대형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화학이라든지 또 금융, 그리고 의약품,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또 강한 탄력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인 강한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파생 쪽에서 흐름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선물에서 기관이 대량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매도를 했었죠. 개인이 대량 매도하고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다. 그랬을 때는 역시 파생 쪽에서는 어떤 그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형주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어떤 그 좋아질 수 있는 그 화학이라든지 또 의약품, 그리고 또 금융업종, 이렇게 또 시장의 시가총액이 큰 금융업종 같은 업종이 움직여주면서 강한 탄력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결국은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개인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었고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강하다 보니까 지수도 굉장히 탄력이 좋았었죠. 그러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특히 제약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그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수급이 좋지 못한 가운데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흐름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이런 그 등락의 결과가 나왔던 데는 역시 해외 증시의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더 이상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최소한 해외 증시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탄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됐고요. 장중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미국 선물이 장중의 흐름이 좋았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어젯밤의 상승에 이어서 선물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 상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이 어떤 선물 쪽의 수급적인 흐름이 나왔고요. 코스피의 수급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도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지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역시 해외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외 증시가 최소한 버텨주거나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오늘 밤이라도 미국 시장이 다시 급락한다 그랬을 때는 다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게 변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 최소한 버티는 흐름 정도만 된다고 하면은 한국 시장이 다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을 꼽으라면은 오늘 양시장의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역시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지속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그 지수의 상승에 한계로 좀 작용한 그런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겠죠. 추세적으로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통신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통신 관련주라고 하면은 역시 5G 관련 그 테마주들이 많은 게 특징인데요. 오늘 5G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통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수가 시장이 크게 빠지면서 테마주들도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이 테마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최소한 지수가 버티거나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테마주들, 종목들도 더 활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종목 매매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에 비해서는 약합니다만은 역시 오늘 반등했고요. 그리고 상승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결국 상승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소폭 조정을 받았었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했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74% 강한 상승세가 나왔죠. 자, 이런 부분은 역시 대형주의 어떤 흐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코스피는 대형주가 0.39%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78% 상승이 나왔죠.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어떤 시장에 강한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자, 어쨌든 양 시장이 다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는 오늘 장중에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강한 탄력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런 모습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만든 흐름입니다. 대형주들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상승 마감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만든 게 4대 업종 중에서는 화학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큰 금융업종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의약품 업종이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코스닥의 제약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든 것이죠. 코스피 의약품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지수에도 영향을 미친 게 오늘 코스피 의약품이다. 그렇게까지 또 파생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업종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결국은 지수를 반등시켰는데요.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아서 나온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강한 탄력을 보였었죠.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은 역시 코스닥 대형주들의 흐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제약업종의 강세가 원인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코스피 의약품의 초반 엄청난 강세가 제약업종의 흐름을 더 좋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강한 흐름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역시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다만 선물 쪽에서 흐름을 보면은 기관이 5천 계약 넘게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개인이 4천 계약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급적으로는 파생 쪽에서는 좋은 흐름이 나온 것이죠.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지수를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만든 것이죠. 해외 증시의 어떤 강세에 힘입어서 좋은 흐름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파생 쪽에서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코스피의 어떤 흐름은 파생 쪽에 특히 선물 쪽에서 흐름의 영향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죠. 특히 기관이 대량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을 만든 게 역시 해외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장중에 반등이 더 강했었는데 뭐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는구나 어떤 그런 그 신호를 준 것이죠. 그런 흐름 때문에 한국 시장이 반등 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이 미국 선물의 흐름이 괜찮았어요. 미국 선물이 강하게 반등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흐름이 좋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시장을 보면은 중국 시장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도 한국 시장이 어떤 그 강한 탄력을 보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시장은 오늘 그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코스피를 보시면은 상승한 종목이 하락에 비해서 330%가 되죠.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었고요. 코스닥은 더 강합니다. 거의 600% 정도 되기 때문에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좋은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시장의 흐름이 과연 추세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추세적인 흐름까지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른 하락이 나왔었죠. 반등할 때도 반등의 크기가 해외 증시에 비해서 현저히 약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락할 때도 훨씬 약했습니다. 최근 한국 시장은 9%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이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우러진 흐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수급의 어떤 흐름, 외국인들이 매도하거나 기관이 매도하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자, 개인들이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때문에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단기에 9% 정도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해외 증시가 정말 다시 급락하는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라면 충분히 단기 반등을 시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는 흐름만 아니면은 좀 버티는 흐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추세적으로는 크게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에 보면은 역시 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었죠. 결국은 고점에서 매물대가 이렇게 많이 쌓이는 그런 흐름이에요. 결국은 저항 라인만 더 두터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뚫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으면은 강하게 여기를 뚫고 상승하는 그런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시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여기를 뚫고 계속 반등하기보다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일 목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봉준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여전히 단기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반등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또 급락한다고 하면은 역시 한국 시장이 급락해서 약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랬을 경우에는 반등을 시도하더라도 플러스 마감하거나 강하게 반등으로 끝나거나 그러긴 좀 어렵겠죠. 다만 낙폭이 미국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결국은 한국 시장은 반등을 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의 결과가 크게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국은 보합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정도 수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난하게 끝났을 경우에는 역시 내일도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일 반등하지 않더라도 금요일 정도에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현재 상태로는 내일도 추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크기 정도가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구간인데요. 역시 변수는 해외 증시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장중에 미국 선물의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서 특별한 그 나쁜 흐름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가는 시장의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대응은 하지 말자는 것이죠. 특히 현물 매매에서 무리하게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해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특별하게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같으면 중기로 대응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리한 대응 하지 마시고요. 또 내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